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친구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손자병법의 제사편 군영입니다. 군영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친근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손자병법 제사편 군영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태세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그건 바로 먼저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적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적이 실수를 해주지 않으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절대 지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적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바둑에서 고수가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단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이나 개인적인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며 기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군영은 군대의 배치와 태세,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군영은 단순히 진영의 모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치와 구조, 즉 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이 외부의 충격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군대도 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을 이기는 기술에 앞서 먼저 우리가 패하지 않는 형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형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태를 넘어 전략적인 위치, 정보의 우위, 정신적인 결속력 등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압도적이고 완벽한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손자가 말하는 군영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단순히 공격적인 전술만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만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자는 승리 조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수비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수비와 공격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해요. 우리 군의 전력이 약할 때는 수비에 집중하고 전력이 강할 때는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바둑에서 형세가 불리할 때는 수비적으로 두다가 형세가 유리해지면 공격적으로 두어 승리를 굳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무조건적인 공격이나 방어가 아닌 현재 상황과 상대방의 역량, 그리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잠시 물러나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일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한 공격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히 힘의 우위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손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자는 진정한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승리에도 명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자병법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필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패배할 상황에 놓인 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전략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싸움의 과정이나 결과가 크게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조용히 꾸준히 실력을 쌓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 자랑이나 과시보다는 본질적인 실력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자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대중의 찬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묵묵히 본질을 추구하는 태도가 바로 손자가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손자병법 군영편의 현대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볼까요? 현대 군대는 전쟁 외에도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 구호나 치안 유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죠. 군대는 급양, 행정, 경찰, 소방, 의료 등 사회의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대는 소속원들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는 다른 특수한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한 가치와 규율, 그리고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신,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단결하는 문화 등은 군대 특유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문화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상명하복의 체계나 집단주의적인 성향은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는 유리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나 창의성 발휘에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는 것은 군대라는 조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군대의 특수성 때문에 문민통제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민통제는 군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군대가 민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독재나 인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권한은 오로지 국민에 의해 위임된 것이어야 합니다. 문민통제는 군대의 전문성을 존중하되 그 운영과 정책 결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지도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는 군대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민통제는 단순히 군대를 제어하는 개념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 군영편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군영은 단순히 군대의 배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의 형세와 정황, 그리고 압도적인 우세 태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이나 개인의 삶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통찰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준비 태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팀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를 압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군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압도적인 우세 태세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도량수칭승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옛날 군사 전략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도는 지형의 넓이를 보고 그 지형에 맞는 작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형은 단순히 산과 강 같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 경쟁 구도, 내부 조직 문화 등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맥락을 포괄합니다. 즉,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단순히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경쟁자들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지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형에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는 상황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둘째, 량은 물적 자원의 양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예를 들어 예산, 기술력, 인력, 시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무리한 목표를 세워 자원을 낭비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량은 곧 자원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용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수는 적군과 아군이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역량을 숫자로 파악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팀의 인력은 몇 명인지, 각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 상대는 어떤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지 등을 숫자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는 곧 역량 분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의 잠재력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승리의 필수 조건입니다. 넷째, 칭은 전력을 가능하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경쟁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하여 우리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단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강하고 약한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은 경쟁력 분석의 단계입니다.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 우리만의 독점적인 강점, 즉 핵심 경쟁력을 발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때로는 정면 대결보다는 우회 전략이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은 승패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은 결과 예측 및 의사결정의 단계입니다. 앞선 도량수칭의 과정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적은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자는 바로 이 승의 단계에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부전의 경지에 도달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예측이 승리를 가리킬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결국 선승부전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선승부전은 이미 이겨놓고 싸울 압도적인 수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가 확실한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는 평소에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넘어 경쟁자보다 월등히 뛰어난 실력과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승구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피나는 훈련과 철저한 전략 분석을 통해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신적인 태도를 넘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환경 조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즉, 싸움은 이미 시작되기 전에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군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손자는 육성된 힘의 크기에 따라 수비와 공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강할 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공격이나 방어보다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연하게 전략을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원칙은 때와 장소에 맞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돌격하는 것이 용기가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후퇴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예로 들어볼까요? 시장 분석과 내부 역량 평가를 통해 충분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잠시 주춤하며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공 결정은 전략적 사고의 유연성과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사 혁신의 역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사 혁신은 군대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새로운 병기나 전략의 등장은 전쟁의 양상과 군사 조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진포, 해전에서 외구의 해적선을 격파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군사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화약 무기는 기존의 무기 체계와는 전혀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었고, 이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혁신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혁신의 모습입니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 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 제4편 군형을 통해 전쟁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먼저 패하지 않는 태세를 갖추고 적의 약점을 기다려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은 비단 군사 작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인 길을 걷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군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군형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승구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자병법 군형편의 지혜를 적용하여 자신만의 견고한 기반을 다지고 다가올 기회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전략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분명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통찰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단단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지혜는 결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저와 함께 작은 지혜들을 모아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단단해져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밤은 손자병법의 지혜를 되새기며 여러분만의 군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상 지혜의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